안녕하세요. 텍스멘토스의 조영경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필요경비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증빙은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나는 부분이라서 제대로 챙기면 절세가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잘 못 넣거나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집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추후 양도할 때 이제 주섬주섬 자료를 챙기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법무사비도 들어가나요? 예전에 받은 영수증도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비용은 다 필요경비로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그리고 증빙은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그냥 부동산 때문에 내가 쓴 돈 전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필요경비라고 하면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가 시켜주는 그 경비를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크게 보면 취득할 때 직접 든 비용, 그리고 자산 가치를 올린 비용, 그리고 팔 때 직접 든 비용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내가 돈을 나갔으니까 넣자 이게 아니라 이게 취득과 관련해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그냥 양도비인지 이런 것도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많이 들어가는 항목부터 볼게요. 가장 기본은 취득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란 말 그대로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결국 경비로 공제가 되는 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등록 관련 세금이나 인지세 같은 취득 부대 비용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납부했던 중개수수료, 또 팔 때 내는 중개수수료, 이것도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취득할 때 낸 중개보수료는 취득 원가로, 팔 때 낸 중개보수는 기타 필요경비로 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득가액으로 들어가든지 기타 필요경비로 들어가든지 다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된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법률 비용입니다. 네, 부동산 취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직접 관련된 법률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고요. 취득 시 등기를 위해 지출한 법무사 비용, 소유권 확보를 위해 관련된 소송 비용 모두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전 법무사 비용 또는 어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혹시 이걸 잃어버렸거나 못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요. 이 경우 건바이 건으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이게 경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할 때 그 다음으로 많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인테리어 비용일 텐데요. 인테리어에 돈 좀 썼다고 해서 다 필요경비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출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지출, 이 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는 뜻이죠.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는 이 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이 자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원상 회복을 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시 교체, 난방시설 교체, 발코니 확장처럼 이 집 자체에 대해서 가치 상승 그리고 기능 개선을 하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라 부르고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벽지나 장판, 단순 수리 같은 건 보통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사실 거주하면서 지출하는 대다수 인테리어 비용은 능률 유지, 즉 쾌적하게 살기 위한 비용이 많아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이게 지금 선택하기에 되게 구분하기에 헷갈리는 경우가 저희 세무사들조차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신고할 때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시고 세무사에게 상담받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확실한 거는 신축 아파트 계약할 때 우리 옵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해당 비용은 원래 나중에 지출했을 때 경비가 안 되는 수익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이 옵션 선택에 따른
비용은 취득시의 개념으로 간주되어서 취득가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에 인정이 안 되는 항목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많이 착각하실 수 있는 건 대출 이자입니다.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받고 이자를 많이 내던지 또는 집을 사신 이후에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던지 이건 집을 담보로 비용을 제출하는 이자 비용을 제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는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은 나갔는데 왜 안 되냐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양도세는 무조건 돈이 나갔다고 경비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지출이 있었다고 해서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이 지출이 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이런 항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는 양도세를 위해서 대비를 하던 안 하던 돈이 나갈 돈은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 돈이 나간 이후에 어떤 증빙을 챙겨 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필요경비에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중요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원래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어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빙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세금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적격 증빙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국세청에서는 모든 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격 증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확인이 되는 적격 증빙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적격 증빙은 아니지만 돈이 누구에게 왜 지급됐는지 흐름이 보이는 자료로서 나중에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간이영수증만 덜렁 있거나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면 인정받기는 어렵겠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금 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양도하는 집들 중에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집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간이 영수증으로 들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 간이 영수증의 경우에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경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양도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세무사 상담을 받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텍스 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